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택수가 맞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분양권 당첨되는데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이번에 월세 받으려고 오피스를 사는데 주택수 들어가나요? 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택수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거래 전 단계에 있어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어떤 주택수인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좀 이런 것도 좀 아시면서 재테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 그대로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커져서 그러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취득세 중과가 됐습니다. 6억 이하라면 1% 취득세만 내고 끝이 났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최대 12%까지 무려 12배나 올라갑니다.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1%인 500만 원만 취득세 내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12배, 12%인 6천만 원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나중에 팔아야 되겠죠. 자, 그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이 양도소득세 역시 잘못하면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가산세율이 붙어서 중과가 되는데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이 돼서 기본세율 현재 최고세율이 45%거든요. 이 45%에 30이 붙어서 75%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이겠지만 급격한 세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거 만만치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여기에 보유세도 부담이 됩니다. 이 역시 보유세 주택세에 따라서 다른데 잘못하면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3%에 불과한데 만약에 조정대상 2주택이거나 지역 불문 3주택인 경우에는 이때 최고세율은 6%까지 무려 2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택수를 잘못 계산하면 뜻하지 않는 세부담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수가 어떻게 다른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볼 건데 각각을 좀 봐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제가 종합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제대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자기 검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이유는 주택수가 그때 다르다는 건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하면 언젠가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득세만 알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까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모두 아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단순하게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택수가 맞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취득세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두 가지를 뺐는데 그 첫 번째는 세대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제가 뺐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카운트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세를 어떻게 피하고 싶다거나 취득세 중과를 내가 맞지 않으려면은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 내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 기준 주택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 전 세대 명의의 보유 주택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주민등록표예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표에 실제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 만약에 등본상 들어가 있다. 반드시 빼셔야 되겠죠. 나중에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하면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에 불필요한 가족이 등재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세대 분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바로 날짜인데 이 날짜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은 2020년 7월 10일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이 두 날짜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자, 2020년 7월 10일 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당첨이 된 분양권 등이 있다면 그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가 돼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년 8월 10일부터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주택수가 아니라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로 보여드릴 건데 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연히 취득세 주택 포함이고요. 등록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모두 포함입니다. 자, 그런데 입주권과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였어요. 그런데 2020년 8월 10일부터 취득을 하면 이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내가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액자리를 좀 몇 개를 샀다. 그러면은 취득세, 주택세는 포함이 돼서 그 이후에 나중에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잘못하면 12%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반대로 취득세,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1번부터 13번은 취득세, 주택세에서도 제외되고 이 자체가 취득세 중과가 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가정 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해서라는 거죠. 농어촌 주택,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단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왜냐면 공시가 1억 이하라고 해가지고 틈새를 열어주면 이쪽으로 많이 산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재개발 구역 등은 또 제외니까 취득세 중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빠져요. 자, 그리고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취득세 주택수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보유를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약간 퀘스천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주택수입니다. 이제 남은 보유세, 양도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보유세인데 첫 번째는 인별과세라는 거. 사람 개인 명의별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취득세는 뭐였어요? 세대 기준 전체의 주택수를 봤죠. 그렇지만 보유세에 있어서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인별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 자, 인별과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별로 주택수를 따진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부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5대5로 가지고 있다. 그래도 각각 하나로 본다는 거죠. 물론 둘을 합쳤을 때 1+1이라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세대면 하나로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가 다른 경우 공동명의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각각 하나가 돼서 주택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유세에서 중요한 날짜는 뭘까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하고 좀 재밌는 건데 내가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단 하루만 내가 피하고 있으면은 1년치 보유세를 안 내는 거고요. 반대로 6월 1일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연도 1년치 보유세를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냐 매도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6월 1일 딱 비슷하게 이제 잔금 치르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적당히 반씩 부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4월 1일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4월 말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시가격안을 발표를 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보유세도 오르고 어떤 증여취득세도 12%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달 공시가격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가 매도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유세는 좀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유세에 있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실제 신문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노란색 집하고 빨간색 집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노란색 집도 조정지역이고요. 빨간색 집도 조정지역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독 명의로 할까요? 공동 명의로 해야 될까요? 보통은 공동 명의가 절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데 보유세만 하나 놓고 보면은 이 경우에는 단독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명의자는 1번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번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억을 다 공제를 해줘요. 각각 명의자별로 6억을 공제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왜? 2주택 이하니까. 그러니까 최고 세율 해봤자 3%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주택도 예를 들어서 부부 5대5 2번 주택도 부부 5대5 하면은 남편도 2주택, 아내도 2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정 2주택이죠. 그럼 종부세 중과세율, 즉 최고 6%포인트 그걸로 가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돼서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언론 기사에서도 몇몇 세무사분들 통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마포에 있는 A 아파트, 잠실에 있는 B 아파트, 이제 공시가 좀 약간 높은 겁니다. 계산해봤더니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양도세까지 보면은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한데 이런 희한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결국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매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종부세가 이제 매년 12월 달에 나오는데 등록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하수환배제 신청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이 선택권을 줘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도 제가 키워드를 두 개를 뽑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가 세대 기준이라는 거. 아까 취득세와 같죠? 여기에 조금 덧붙이는 게 이제 실질과세라는 거.
여러분들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실질과세. 그리고 그 다음이 역시 이번에도 날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양도세 주택수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는 세대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기 전에 세대 기준으로 몇 채인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등본상이 있다면은 매도 전에 세대 분리 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날짜 조심해야 되는데 양도세에서 조심해야 되는 날짜는 21년 1월 1일 그리고 분양권입니다. 이게 분양권이 21년 1월 1일이 되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주택수에도 들어가 버려요. 그래도 혹시 기억나세요? 5분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취득세 주택수에서 들어가는 분양권 날짜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020년 8월 12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전매로 취득을 했다. 자, 그런데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겠죠. 취득세 주택수는 2020년 8월 12일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취득일은 분양권이 당첨된 날, 전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른 날, 명의 변경을 한 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에 있어서는 특히 21년도 들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종 1주택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죠. 최종 1주택 비과세 예를 들어서 추가 2년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은 2년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짧게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내가 하나 사잖아요. 그럼 일단 양도세 주택수도 두 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취득세 주택수는 당연히 두 채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기존에 있던 1번 주택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 뭔가 셈법이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경솔하게 하신다면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분양권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 인기가 많고 특히 이제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분양권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10일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렇게 세 개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 7월 10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며칠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취득세 자체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걸 등기치고 잔금하면 양도세 주택수는 포함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양도세 매도할 때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자,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 포함이죠. 취득세 주택수.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되겠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주택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그 당시에 3주택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얘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기존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취득세 주택수 포함은 물론이고 양도세 주택수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21년부터는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세법을 해석하시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내가 분양권을 취득한다, 당첨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택 비과세가 아주 좀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취득 단계 주택수, 보유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고 좀 끝내기는 좀 뭔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보시면서 주택수가 몇 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주택이 있는데 2018년 8월 달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공시가는 16억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일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공시가 16억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자, 그런데 이분이 2020년 7월 달에 이제 좀 뭔가 나도 좀 월세 좀 받아봐야지 해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취득하신 거예요. 오피스텔 하나 취득해서 이제 주거용으로 놓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공시가 1억 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남편 명의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21년 2월 달에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 분양권 하나 전매로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서 여기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번 분양권 취득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면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을 때 3번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세무사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앞에 계신 세무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비록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저라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취득세 주택수 다르고 보유세 주택수 다르고 양도세 주택수 다르니까. 자,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취득세 주택수 볼까요? 취득세 주택수는 몇 채예요? 자, 취득세는 어떻게 따진다 그랬죠? 세대 기준으로 따진다 그랬죠. 세대 기준으로 따지니까 일단 1번 들어가죠. 2018년 8월 달에 취득한 주택이니까. 자,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취득세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했잖아요. 자, 3번 주택 분양권이죠. 주택 분양권인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죠. 얘는 들어가죠. 자,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는 몇 채? 1번하고 3번에서 두 채 이렇게 나오죠. 자, 2번 보유세 주택수 볼까요?
보유세 주택수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남편, 아내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죠. 남편은 몇이에요? 남편 1번 들어가고요. 2번 들어가고요. 3번 들어가죠. 3주택이네요. 3주택이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겠죠. 최고 6%까지. 아내는 어떻게 되죠? 1번 들어가죠. 2번 안 들어가고 3번 안 들어가니까 하나 있네요. 설령 종부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세율이 들어가겠죠. 최고 3%. 여기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 할 땐 다시 이제 세대 기준 갑니다. 1번 주택 당연히 포함이고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주거용 주택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3번 주택 분양권 들어가 안 들어가요? 21년 2월이잖아요. 21년 1월 넘어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자, 3주택. 자, 그래서 이분은 내가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3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봅시다. 3번 분양권 취득하고 주택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다르다. 일부러 제가 2, 3, 3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집이 좀 한 채라도 있으신 분들, 여기 한 채에서 좀 이렇게 두 채로 해가지고 좀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좀 뭔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구해서 재테크 좀 자산 관리 하시려는 분들은 취득세 주택수 다르고요, 보유세 주택수 다르고 양도세 주택수 각각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긴 영상이고 아마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